여러분이 남겨주신 스타워즈 질문들에 답하는 스타워즈 Q&A. 오늘은 그 세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다도 스승이 있나요? 당연합니다. 요다의 스승은 캐넌 설정상으로는 자세히 밝혀진 바가 없으니 레전드 설정으로 설명해야 되는데요. 레전드 설정상으로도 전설에 의한 불확실한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요다와 어느 인간 종족 동료가 어느 늪지대 행성에 불시착하고 도움을 청해야 하자 엔카타 델 고르모라는 이름의 제다이 마스터가 나타나 둘을 돕고 두 사람을 파다완으로 길렀습니다. 요다와 동료는 자신들이 포스 센서티브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기에 고르모의 수련을 거치며 제다이로 자라났습니다. 요다는 이후 우주선의 추락 신호를 받고 나타난 공화국 함정에 구조되어 코로산트의 제다이 사원에서 자신의 훈련을 이어나갔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국의 역습에서 호스에 쳐들어가기 전 피에트 함장 옆에 있는 함장을 멀리서도 목 졸라 죽이고 클론 전쟁에서도 펠퍼틴이 두쿠의 목을 조르는데 보이기만 하면 어디서든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포스 자체는 온 우주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의지나 포스 감흥도가 높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제다이 쪽에서는 루크 스카이워커도 먼 우주를 가로질러서 포스 환영을 만들어낸 전례가 있죠. 다음 질문입니다. 펠퍼틴의 자녀 레이의 부모는 포스 재능이 있을까요? 펠퍼틴이 생명공학으로 만든 인공적인 존재이자 그의 실질적인 아들인 존재는 포스에 감흥하지 않습니다. 펠퍼틴은 이에 실망해서 그를 내쳤지만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것이라 여기고 죽이지는 않았는데요. 펠퍼틴의 인내심대로 포스는 한 대를 건너뛰어서 레이에게서 발현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장고 팻과 보바 팻, 클론 트루퍼들이 만달로어인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장고 팻이 단순히 만달로어 갑옷만 입은 것인지 만달로어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데이브 필로니와 조지 루카스는 클론 전쟁 시리즈 제작 당시 인터뷰를 통해서 팻 부자가 만달로리안이 아니라고 했지만 만달로리안 시리즈를 시작으로 최근 드라마들에서는 그런 의도들이 사라지고 있는 듯 합니다. 장고 팻이 자스터 메릴에 의해 목숨을 구한 파운들링이란 설정과 그가 만달로리안 내전 참전 용사라는 설정이 유지되었기도 하고 보바 팻 또한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 활동하기 때문에 만달로리안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아니라고 하게 된다면 그건 보바 팻이 자신의 혈통을 부정하냐 마냐에 달렸는데 딱히 만달로리안으로서의 역사를 부정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리안족의 입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클론 전쟁 시리즈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음식을 갖다 대는 부분에는 입이 없습니다. 이소리안의 입은 목 양옆에 있는 저 아가미 같은 부분입니다. 클론 전쟁 시리즈에서는 뭔가를 먹기보다는 냄새만 맡은 것 같은데요. 이 두 개의 입은 네 개의 목구멍으로 이어져서 아주 낮고 독특한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묘사하기 힘들어서인진 몰라도 아직 이소리안이 뭔가를 먹는 장면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스톰트루퍼의 갑옷은 왜 돌에 맞아 쓰러질 정도로 내구도가 낮나요? 트루퍼류의 갑옷의 원재료는 기본적으로 플라스토이드라는 현실 세계로 따지자면 강화 플라스틱입니다. 장갑의 두께 대비 내구도가 좋고 블라스터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낮출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돌 같은 무기에 맞아도 데미지를 입는 것 같습니다. 레전드 설정상으로는 팔로는 근접전에서 진동검도 맞고 실탄총으로도 뚫리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어차피 악역이기 때문에 플롯이 원할 때 원하는 공격을 맞고 쓰러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다스 티라누스나 다스 베이더처럼 제다이였다가 타락해서 시스가 된 사례들이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개과천선에서 회색의 제다이가 되거나 또는 스타워즈 비전스 1화 속 로닌처럼 다른 시스 군주에 맞서 싸운 시스 군주가 또 있나요? 스타킬러나 레반 같은 예시들도 있겠는데 레전드 세계관의 구공화국 시대에 몇 명이 더 있다고는 합니다. 너무 마이너한 예시이기도 하고 이쪽은 제가 잘 모르는 쪽이라서 그냥 있다는 정도로만 넘어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 스타워즈에서 가장 좋아하는 함선, 워커, 전투기는 무엇인가요? 하나만 고르긴 좀 힘드니까 3개씩 고르겠습니다. 함선은 베나터급, 레이더급, 스타호크급을 좋아하고 워커는 AT-TE, AT-RT, AT-AT, 전투기는 아크기, X윙, Y윙입니다. 대체적으로 공화국기의 디자인을 좋아하긴 하는데 클래식 시리즈의 투박한 디자인도 사랑합니다. 군번이 CC로 시작하면 클론 사령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움바라 전투 당시 아포는 왜 병장인 건지 궁금합니다. 움바라 전투 당시 아포의 군번이 CC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마 당시 하사관이었던 걸 생각하면 아포 또한 CT로
C로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코러산트 전투 당시 렉스와 함께 진급하면서 CC 넘버를 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두 개의 질문이 있어서 한 번에 답을 합니다. 2022년 레고 75320 스노우 트루퍼 배틀팩에서 포스 버전 스카우트 트루퍼가 등장했는데 이건 레고사에서 만든 건지 세계관에서 실제로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레고 제품에 포함된 피규어는 일러스트와 설정화에 등장한 이래로 제국 트루퍼 팬들의 사랑을 받는 혹한지대 스카우트 트루퍼입니다. 설정상으로 일반 스카우트 트루퍼들과 따로 분류된 병과는 아니고 추운 지역에 투입될 때 환복한다는 식입니다. 과연 크로스헤어는 어느 시점에 칩을 제거한 걸까요? 혹시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굳이 크로스헤어가 거짓말을 하진 않았다는 쪽이긴 한데 엔딩이 하도 이상해서 만에 하나 거짓말일 가능성도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엘리트 스쿼드를 직접 죽이고 그 목격자도 남아있는데 제국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이것 또한 제국의 계획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머리 수술을 받으면서 자기 머리에 있는 생체 칩을 빼달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건 음모론이고 진짜로 칩을 제거했다면 그가 말한 대로 머리를 다친 시점에 빼냈을 것 같습니다. 다스몰은 시스 군주인데도 왜 포스 번개를 사용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스몰의 캐릭터 컨셉 자체가 시스 군주보다는 암살자에 가깝게 묘사된 것이 가장 크기도 할 텐데요. 몇 가지 가설이 있긴 합니다. 첫째로는 펠퍼틴이 몰에게 모든 기술을 전수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포스 번개도 있었다는 가설. 그리고 둘째로는 쓰는 방법은 알지만 다스몰의 야만적인 성격상 굳이 그런 기술을 쓰지 않는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부 게임에서는 다스몰도 포스 번개를 쓸 수 있다고 묘사되긴 하는데 이걸 근거로 삼긴 애매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몰의 개인적인 성격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리빙 포스와 코스믹 포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리빙 포스와 코스믹 포스 개념은 각각 에피소드 1과 클론 전쟁 시리즈의 6시즌에 처음 등장한 내용인데요. 나온 시점이 시점인지라 설정들이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이 두 설정은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기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일부러 두 개념으로 쪼개면서 등장한 건데요. 에피소드 1의 주제인 상생과도 연결이 되는 소재로 한마디로 가까이에 있는 포스 그리고 멀리 있는 포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더 큰 우주를 설계하는 코스믹 포스가 리빙 포스로 연결되어 미디클로리언을 생명체에 주입하고 생과 사의 균형을 관장하는 것이죠. 이 이상의 설명을 하려면 아예 포스 쪽으로 이야기를 깊게 해야 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일단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하시는 스타워즈 보드게임은 무엇인가요? 스타워즈 보드게임을 종류별로 거의 다 해보긴 했는데 모으기로는 아르마다이지만 역시 플레이가 캐주얼하면서도 오타쿠 같은 게임은 엑스윙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초기 스타워즈 작품에서는 데스스타가 행성을 짧은 시간 안에 파괴해야 했는데 최근 작품들에서는 공격을 받고 행성이 파괴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단순히 시대에 따른 연출 차이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영화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 내에서 밝혀집니다. 크레닉이 데스스타의 발포를 지시할 때 타킨이 그를 말리면서 행성을 파괴할 정도의 출력을 내지 말고 성능 확인차 단일 원자로 점화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때문에 제다와 스카리프는 새로운 희망 당시보다 약한 출력으로 공격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력이 막강했던지라 제다는 공격당한 후에 죽어가는 행성이 되었습니다. 프리퀄 시점의 만달로리안 갑옷은 드라마 만달로리안의 갑옷과 달리 레이저를 튕겨내지 못하던데 베스카 강철로 만들어지지 않은 건가요? 베스카 설정 자체가 확실히 굳어진 것이 만달로리안 드라마 이후이기도 하고 합금으로 제작된 갑옷들도 많아서 블라스터로도 갑옷이 뚫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초공간 도약의 원리가 궁금합니다. 초공간과 초공간 도약에 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매우 자세하게 영상을 올릴 예정이긴 한데요. 그래도 질문이 나왔으니 정리는 해보겠습니다. 초공간은 광속 이상의 속도로 이동할 때만 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으로 실공간, 현실 우주 등으로 불리는 공간과 대비되는 곳입니다. 우주선들은 초공간 엔진 혹은 하이퍼드라이브라 불리는 설비가 달려있어야만 초공간으로 도약이 가능한데요. 하이퍼드라이브와 함께 우주선의 질량과 부피를 그대로 보존시켜주는 하이퍼드라이브 모티베이터 또한 우주선에 꼭 필요합니다. 다른 차원으로 도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초공간 도약에는 엄청난 계산과 위험이 따라오고 수많은 세월 동안 안전한 경로로 판명된 곳을 초공간 항로로 개척하여 안전하고 빠른 은하계 이동을 돕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만약 시퀄이 리부트 된다면 아래 1번부터 4번 중에 개인적으로 어떤 빌런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퀄이 리부트 된다는 희대의 병크가 일어나면 탈덕을 할 거라서 뭔가 고르고 싶진 않습니다. 언급하신 빌런들도 전부 레전드에서 한번 했던 것들이라서 더더욱 하나를 고르고 싶진 않고 말이죠. 저는 기존에 하지 않은 것들을 시퀄이 보여줬으면 했습니다.
은하제국의 병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ISD는 몇 척이나 생산했는지, 마지막으로 각각 몇 명씩 태우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숫자 노름을 싫어하긴 하는데 은하제국군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성기에는 임페리얼급 스타디스트로이어를 25,000척 굴렸다고 하는데요. ISD에는 승무원만 37,000명에 스톰트루퍼가 9,700명 탑승하니 함선마다 최대치로 인력이 꽉 차 있다고 하면 제국 해군 내에 임스디 탑승객으로만 대략 10억 명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은하계 전체에서 징집을 했으니 그 숫자는 상상을 초월하겠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베이더의 성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포트리스 베이더의 중국 연도는 야빈 전투 12년 전입니다. 무려 8번을 허물고 9번째에 만족스러운 디자인이 나왔는데요. 포트리스 베이더의 역사 이야기는 머지않아 다른 영상에서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